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골프토크 네 번째 샷 시작합니다. 이벤젤리스트라는 단어를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이벤젤리스트는 그 전도사라는 뜻이고요. 아마추어 골퍼들을 위한 전도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마인드골프의 그 개인적인 타이틀인데요. 이번 인사말부터 이제 넣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11월인데요. 이제 올해도 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좀 싫어하는 마인드 골프인데요. 아무래도 골프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의 그 24절기 중에 하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가장 긴 시간이기도 한데요. 이제 조만간 12월 23일? 4일 정도 되죠. 그때쯤 되면 동지가 오는데 그 시기는 해가 제일 짧기도 하지만 다시 또 해가 길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골프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겨울에 또 많이 안 치는 시기가 또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인드 골프는 겨울에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라운드 하고요. 또 겨울은 또 창의적인 골프를 하기에 대단히 좋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이제 겨울 시즌에 들어가서 창의적인 골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볼 시기가 올 것 같고요. 네, 지난 방송 후기가 올라왔는데요. 지난번 방송에는 좀 후기가 그 전보다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샷이 추가될 때마다 좀 더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그 clubmaker.kr님 10세 저도 한 권 있는데 골프의 기초부터 다양한 정보가 있는 좋은 책입니다. 골프와 룰 매너, 에티켓을 배우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강이군요. 강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클럽 메이커 KR님께서 이제 계속 글을 남겨주시고요. 책 잘 보셨고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젠틀 그리니 골프 스튜어드, 굉장히 네 단어로 길게 쓰신 첫 댓글 남겨주신 분이신데요. 2쇄 찍기도 힘든 출판 현실에 10쇄라니요. 베스트셀러 작가 등극이요. 베스트셀러는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고요. 그때 한 2쇄, 3쇄부터 예스24에는 베스트셀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10쇄 찍어서 그리고 또 18쇄까지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샷 K님 이런 10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마대 프로 비교 불가, 세 번째 퍼팅 연습은 글쎄. 지난번에 그 영상을 올리고 1번이 10쇄 축하, 2번 프로 아마 비교, 3번이 퍼팅 연습인데 그냥 각 그 챕터에 따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냥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썼죠. 내용 안 보고 답글 다셨죠? 했더니 들켰다고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고맙고요. 픽셀파파님께서는 어쩌다 한번 나가는 라운드 좋은 잔디와 정리된 벙커에서 쳐야죠. 항상 말씀하시는 동반자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게임이 아니니까요. 말을 되게 어렵게 하셨어요. 그 마인드 골프의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함께하기에 즐거운 골퍼가 되자. 그거를 동반자가 안 되기를 바라는 게임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동반자와 함께 하기에 즐거운 골퍼가 되자라는 그런 측면의 말 맞습니다. 그리고 픽셀파파님께서는 마무리 멘트와 유튜브처럼 끝 인사 꼭 넣어달라고. 지난번에 세 번째 샷에서 그 내용을 안 넣었는데요. 네,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딩에는 그 인사 내용을 넣겠습니다. 틱톡의 크리스님, 지난번부터 계속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유튜브에서 보고 또 보고 갑니다. 유튜브에서도 보고 또 이 틱톡에서도 보셨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조회수와 이렇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지요. 네, 유튜브에 올린 그 소개인데요. 백선비님, 마골님 유튜브 진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마인드 골프 카페에서도 뵈신 분이신데 백선비님 사실은 이미 유튜브를 한 지는 10년이 넘었죠. 물론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냥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네, 환영한다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크리스 강 8664님 10쇄 발간 축하드려요. 프로와 아마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프로와 아마 차이가 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마인드 골프가 방송을 녹음하고 나니까 또 몇 가지 또 생각이 나는데 다음에 또 몇 가지 더 정리해서 방송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시 969C님, 오, 마인드 골프 멋지다. 10세 축하합니다. 발음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예. 10세, 참 말이 많죠? 10세.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YI0714님, 10세 발간 축하드립니다. 자주 글 남겨주시는 분이신데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발전 기대됩니다. 네. 아주, 대단히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는 건 잘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남기신 분이 신철우님. 이분이 지난번 세 번째 샷에서, 이게 발음이 어렵네요. 세 번째 샷에서, 퍼팅, 연습 카운터기를 만드신 분이신데요. 직접 방송을 보시고 글을 남기셨네요. 안녕하세요. 아이잭입니다. 아이잭입니다. 마골님의 팬으로서 방송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다 저까지 소개해 주셔서 부끄럽네요. 시옷시옷. 이렇게 퍼팅 카운터를 만들고 흥미가 붙어 벌써 4,000개를 넘었습니다. 이분이 100일 동안 100개에서 10,000개 하신다고 하셨던데 벌써 4,000개 했네요. 조만간 5,000개 소식 전해드리고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골프도 이렇게 소재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퍼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예,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첫 번째 주제는 레이디티 vs 레드티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빨간색이 있는 티를 레드티라고 하고 많이들 레이디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인스타하고 틱톡 쇼츠에 마인드골프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사진을 올려드렸어요. 과연 이게 무엇인가라고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이 사진은 골프장의 어떤 티인 구역 옆에 이게 표시되어 있는 말뚝 같은 데 표시되어 있는 그런 표시인데 과연 무엇일까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거리를 표시하는 거였어요. 실제 레드티와 옐로우티 그리고 화이트티인 구역의 거리를 표시하는 거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맞췄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지니송님은 레드, 옐로우, 화이트 맞추셨고요. ROI 골프 언더바 아카데미님께서는 거리 표시 티마커 위치, 빨간 핀 레이디, 노란색 시니어, 화이트 레귤러 이렇게 해주셨고요. 틱톡의 소윤이님도 레이디 파3 홀 거리 정보라고 하시면서 레이디 110, 시니어 125, 화이트 140 이렇게 해주셨고 대부분들은 거의 다 맞추셨어요. KYI0714님도 뭘까요? 파3인가? 레드, 시니어, 화이트 미터 거리 표시인가요? 해주셨고요. 밴드에서도 앨리스님만 못 맞추셨네요. 앨리스님은 이게 뭔가요? 해서 답을 못 맞추셨고요. 김도님께서는 그린 스피드 재는 건가요? 이게 그린 스피드 재는 거는 스피드 재는 다른 도구가 있잖아요. 스탬프미터. 방금 생각이 안 났었는데, 스탬프미터라고 따로 있고, 그것도 약간 자처럼 생겼으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댓글 남기신 분들은 다 거의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오늘 이 소재를 정한 이유는, 티인 구역에 대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티인 구역은 다양하게 이제 있잖아요. 화이트, 레드, 블루, 블랙 이렇게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시니어, 그런 주니어, 골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티인 구역은 원래는 티박스, 티인 그라운드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곤 있죠. 그런데 실제 지금 골프 룰에서는 티인 구역이라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2019년부터 이제 룰이 바뀌어서요. 구역 이름을 티인 구역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해저드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페널티 구역이라고 부르고, 빨간 페널티 구역, 노란 페널티 구역. 이렇게 해서 이제 구역, 영어로 에리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정식 명칭은 티인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티인 구역을 표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색깔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한국 남자들이 많이 치는 게 화이트, KLPGA 선수들도 보통 화이트 티인 구역에서 많이 치고요. 여성분들이 치는 데는 레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좀 더 잘 치시는 분들이 치는 데가 블루, 블랙 이렇게 있는데 이 티인 구역에 대한 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레드냐 레이디냐라는 측면에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티인 구역은 똑같은 걸로 똑같은 형태로 불러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화이트라고 불렀으면 레드도 레드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치시는 티인 구역이라고 해서 레이디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것은 성별을 구분해서 부르는 것, 또 시니어, 주니어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치는 사람도, 여성분들 중에 잘 치는 사람은 화이트에서 칠 수도 있는 거고, 남성분들 중에서도 처음 치거나 이제 곧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레드 또는 더 앞에 가는 그린 같은 데서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와 성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에 맞는 실력에 맞는 티인 구역을 선택해서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화이트 티인 구역을 2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 화이트, 백 화이트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나이가 드신 그 시니어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앞에 골드나 실버에서 치면은 자신들이 골드에서 실버에서 치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앞에 있던 그런 티들을 똑같이 화이트로 바꾸고 프론트 화이트, 백 화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참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꼭 쳐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자신에 맞는 티인 구역을 선택해서 치는 그런 게 이제 골프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장 중에 잘 되어 있는 골프장이 어떤 곳이냐면 티인 구역이 여러 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골프장 가보면 그 골프장에 티인 구역이 몇 개 있는지를 보시고 티인 구역이 5개 이상, 심지어는 7개 정도까지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들이 좋은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골프는 처음에 이제 골프를 치러 이제 나가는 그런 분들은 남자일 경우에도 레드티에서 치도록 권장을 합니다. 거리도 안 나가지만 일반적으로 똑같이 화이트에서 치는 거는 너무 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레드티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다시 화이트로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기를 할 때도 핸디캡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티인 구역을 나눠서 마인드 골프가 좀 잘 치면 마인드 골프가 블루로 가고 다른 분들이 화이트 치거나 다른 분들이 레드로 가거나 그 앞에 프론트 화이트로 가거나 그렇게 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거는 앞으로는 이제 레이디 티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레드 티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성별로 구분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남자도 그 레드 티 가서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농담을 하죠. 야, 저 앞에 가서 치려면 치마 입고 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도 레이디 티라는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사람들이 좀 가기 싫어하는 그런 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티인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홀인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인드 골프가 이제 최근에 라운드에서 거의 홀인원 될 뻔한 샷을 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거기가 한 130m 정도 됐었는데, 130m는 마인드 골프는 8번 치거든요. 8번을 친 게 이제 치자마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들어가나 했는데 바로 홀 옆으로 지나가서 바로 이제 탭핀 버디에 붙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붙어서 버디를 했는데 좀 아깝긴 했었죠. 에즈 원데이님께서 혹시 마인드 골프님 홀인원 보험 드셨냐고 이야기했는데, 이 보험이란 것이 이게 나온 이유가 워낙 이제 홀인원이라든지 첫 싱글, 어떤 경우 이글, 사이클 버디 다양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기록을 했을 때 그 기록을 한 사람이 다음 라운드를 똑같은 골프장에서 똑같은 멤버로 이제 모셔서 소위 얘기하는 쏴주는 그런 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생긴 보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린피가 적게는 한 6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들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이제 기념 선물도 돌리려고 하면 돈이 꽤 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다른 나라에도 이 홀인원 보험이란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홀인원 보험이라는 문화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이 홀인원 문화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축하를 좀 성대하게 하는 측면에서 좋긴 하지만, 마인드 골프는 이러한 어떠한 자신의 좋은 기록을 오히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그 선물을 나눠준다든지 동반자와 같이 라운드를 한번 초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부담감 때문에 생긴 건데,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그 만약에 첫 이글 퍼트를 남겼는데 그때 한 8명 또 12명 같이 팀으로 왔는데 이때 이글 하면 내가 오늘 점심을 쏴야 되나, 아니면 다음번 라운드에 내가 이 팀을 초대해서 라운드를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그 축하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거 일부러 넣지 말까? 뭐 물론 일부러 넣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걸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골프가 같이 치는 골프 모임이나 카페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축하할 일이 생기면 홀인원이나 뭐 이글, 알바트로스는 본 적은 없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가급적이면 주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은 축하를 해주고 당사자는 나중에 이제 본인이 기꺼이 하고 싶을 때 밥을 산다든지 뭐 본인이 뭐 진짜 너무 하고 싶어서 같이 친 사람들 초대해서 라운드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은 하더라도 굳이 옆에서 뭐 야 안 쏴? 뭐 심지어는 같이 라운드 하지 않은 사람도 만나면 야 너 저번에 홀인원 했다며 안 쏘냐? 뭐 이렇게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혹시 주변에 이런 축하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뭐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니까 나는 이렇게 축하를 해주겠다라는, 그럼 그분도 뭐 최소한 커피나 밥은 사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화를 갖는 게 어떨까 하고 이제 홀인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좀 소재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골프는 뭐 다양한 것들을 거의 다 해봤어요. 그 알바트로스 빼고는 거의 다 해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이 꼭 그런 걸 할 때 같이 축하해주고 트로피도 좀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가볍게 그냥 식사 정도만 대접해주는 정도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혹시 좋은 기록을 세우시면 그렇게 이제 축하를 해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 내가 이걸 넣을까 말까 하는 고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 2개를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오랫동안 계속 이제 보이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보이는 거는 마인드 골프가 아는 지인이 만들어 주신 헤드 커버예요. 좀 독특하게 생겼죠. 이게 보면은 이제 내리겠습니다. 이 헤드 커버가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이게 소위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죠. 그 양복 소재를 안 쓰는 양복을 재단해가지고 헤드 커버로 이제 만든 거예요. 굉장히 안감도 그렇고 디자인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 우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센스 있게도 이 안에 이 파우치를 쓸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단추는 그 양복에 있는 그 단추 그대로예요. 새로 단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단추 그대로고 이 양복 안감 그대로. 요 부분 재밌죠? 이 부분이 양복의 그 주머니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자른 거죠. 독특하고 이 부분도 주머니에 단추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에 있는 이런 스티커들은 그때그때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알아서 그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기에 옆쪽에는 이렇게 마인드 골프 불박을 좀 만들어 주셨고, 여기는 이제 클럽 메이커라는 브랜드를, 이분이 이제 클럽 메이커라는 브랜드로 이제 하고 계신 분이신데, 이렇게 좀 소개도 좀 할 겸, 또 업사이클링이니까 환경 차원에서 좋고, 대단히 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인드 골프는 이거를 쓰고 이제 라운드를 할 예정이고요. 이 겉에 있는 케이스도 굉장히 좀 클래식하게 테일러드 골프 헤드 커버라고 해서 이렇게 연필, 이 감각도 좋고, 전체적으로 마인드 골프가 되게 좋아하는 감성이에요. 그래서 마인드 골프가 뭐 이렇게 쓰도록 소개 하나 주셨는데, 뭐 홍보도 이번 때 해드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판매도 하신다고 하시고요. 마인드 골프 혹시 또 반응이 있으시면 뭐 공동구매 같은 것도 한번 진행해 볼까 하고,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마인드 골프도 앞으로 이걸 주변에 누구 선물할 때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이니셜 같은 거 이렇게 넣어도 좋을 것 같고, 불박으로 넣어도 좋을 것 같아서, 뭐
뭐 다들 뭐 골프 브랜드에서 그냥 나오는 그런 헤드 커버 쓰시기도 하고, 뭐 마인드 골프는 뭐 스코틀랜드에서 사온 그걸 쓰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번부터는 또 이렇게 정성스레 잘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헤드 커버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뭐 감성적이고 이쁘고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점점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 드렸던 것이 그 홀인원 문화에 대한 거 얘기, 그리고 티인 구역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방법, 그리고 잘못되게 부르고 있는 그런 레이디 티에 대한 이야기, 또 이렇게 업사이클링을 활용해서 양복, 그 정장의 원단을 이용해서 좋은 소재로 골프에 또 다양한 그 액세서리들을 만들고 있는 클럽 메이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픽셀파파님께서 얘기하셨던 엔딩을 하고요.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